여러분, 컴퓨터 비전 19강 베이직 CNN 아키텍처, 기본적인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표지의 그림은 강의 중에 다시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강의에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잘 수립이 된 그런 CNN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강의에는 더 다양한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여지는 네트워크는요, 지지난 강의쯤 뉴럴 네트워크 CNN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알렉스넷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알렉스넷 네트워크를 보면요, 여기 지금 인풋이 있고, 인풋이 처음에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컨트라스트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맥스 풀링 하고 또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들어가고, 노멀라이제이션,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fully connected라는 거는 이제 여기 나온 어떤 아웃풋이 뭐 8디멘션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출력이 또 뭐 8디멘션이다 이러면은 이제 모든 뉴런들이 다,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봤던 것처럼 다 이렇게 쭉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입력 노드들이 모든 출력 노드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fully connected 레이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linear classification 레이어 같은 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전체 박스 개수를 각각을 하나의 개별적인 레이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13개 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최종 아웃풋 레이어는 맨날 공통되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레이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3개를 뺀다면 뭐 10개 레이어 정도. 거기서 풀링 레이어를 그냥 또 빼면 컨브 레이어 내지 그 뉴런, 어쨌든 풀리 커넥티드, 컨브 내지 풀리 커넥티드 뉴런이라고 불리는 레이어들은 7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런 레이어는 한 7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의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레이어가 몇 개 층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레이어의 개수를 쌓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게 7개에서 끝낼지 뭐 10개까지 더 쌓을지 20개를 쌓을지 30개를 쌓을지, 사실 그게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거고 우리가 선택을 하기 나름인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 풀링을 몇 번을 할지, 아니면은 어떤 컨브 레이어에 대해서 컨볼루셔널 뉴런을 몇 개를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설계의 선택의 여지에 달린 그런 문제들인 거죠. 디자인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설계를 할 때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설계를 해야겠죠. 근데 이 CNN 뭐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이 설계 공간 중에 레이어를 더 깊게 많이 쌓으면은 결국은 이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캐패시티가, 뭔가 더 복잡한 함수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진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다 동의를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입력 벡터에다가 웨이트 벡터 곱하고 거기에 액티베이션을 취하고 또 웨이트 벡터 곱하고 또 액티베이션을 취하고, 이 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니어 펑션들의 어떤 non-linear 액티베이션들의 조합이 더 복잡하게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고차 방정식을 더 높은 차수를 쓰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층을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더 복잡한 함수들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유도를 뭐랄까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 네트워크를 깊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기 인셉션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밈으로 만든 건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크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렉스넷 논문 2012년도 이후에 2015년도, 14년도, 15년도 그 무렵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 Very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시모니안과 지설만의 논문인데 이 앤드루 지설만 교수님은 뭐 컴퓨터 비전계에 엄청난 대가셔서 뭐 웬만한 거에 다 이제 맨날 지설만 교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제 몇 번 수업 뒤에 그 멀티뷰 지오메트리라는 그 교재에서 많이 이제 이론이 수립된 3D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내용을 또 공부를 할 텐데 그 리컨스트럭션 그 교재 멀티플 뷰 지오메트리라는 그 텍스트북을 교재를 쓴 게 이제 그 앤드루 지서만 교수님하고 뭐 리처드 하틸 교수님하고 아무튼 유명한 분들이신데 그래서 지서만 교수님은 레커니션도 많이 연구를 하셨고 리컨스트럭션도 많이 연구를 하신 굉장히 비전계의 유명한 대가십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계신데 그래서 재직 중이신데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래서 연구진들이 비전의 큰 그런 기업 발전을 많이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었어요. 해왔습니다. 아무튼 그 옥스퍼드의 지서만 교수님의 연구실 이름이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시각적인 기하학 그룹이거든요. 그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VGG라고 불러요. VGG 랩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Very Deep Convolutional Network for 뭐 Image Network 이 Image Recognition 이 네트워크의 이름을 그래서 VGG넷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네 번째 과제를 내드릴 때 뉴럴 네트워크 학습하는 걸 내드릴 텐데 그때 VGG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인된 이미 학습이 돼 있는 VGG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써보는 내용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출제를 하면서 확실하게 확정을 하겠지만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들 VGG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서만 교수님 무식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는데 이 네트워크 그럼 어떻게 생겼냐? 얼마나 더 very deep하냐? 그래서 이 VGG넷을 개발해 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여러 버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 버전인데 여기 LRN이라는 Local Response Normalization이라는 건데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는 중간에 이제 그 필터 응답들, 컨볼루셔널 커널의 응답 결과, 리스폰스 결과들을 이렇게 한번 스케일링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런 걸 넣는 ALRN 버전이 있고 B 버전, C 버전, D 버전, E 버전이 있는데 보면 이 웨이트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내지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들을 11개, 13개, 16개, 19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파라미터의 개수도 이렇게 다 따져본 거죠. 가장 레이어가 많은 요 E 버전을 보면은 모든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은 다 3x3 컨볼루셔널 커널 이 뉴런을 가져서 컨브 3이라고 지금 해놓은 거고요. 64라는 거는 뉴런의 개수입니다. 이 뉴런의 개수가 결국 출력 그 피처의 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채널 RGB 채널 뭐 1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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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런 레이어 개수를 가지는 영상이 들어가면은 이제 3x3 컨볼루셔널 커널을 64개를 적용을 한 거니까 3x3 컨볼루셔널 커널의 출력이 하나가 요건데 요런 출력이 6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x3이면은 이게 출력 차원이 뭐 이렇게 그냥 가장자리는 제외를 시켰다면 98x 98x 64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x3x3 커널인데 3x3x 3이죠. 3x3x3 커널. 그 다음 여기서는 3x3x 64 커널이 된다는 거 제가 전에 CNN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뎁스에 대해서는 그 모든 뎁스를 다 채우도록 공간상으로만 왔다 갔다 컨볼루션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채널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은 연산량도 많아지고 복잡해질 뿐더러 잘 정의가 안 되거든요. 뭔가 출력의 공간이 깨끗하게 정의가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3x3x 64 커널을 또 이제 두 번째로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셔널 뉴런이 있는 레이어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컨볼루션 컨브 레이어가 16개고 여기 지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런 그 웨이트가 포함이 되는 그런 뉴런이 19개층 이렇게 되는 그런 버전입니다. 조금 전에
알렉스넷은 7계층이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2배 이상 상당히 많아진 그런 버전이에요. 그리고 사실 알렉스넷 제가 그 지지난 강의들에서 아주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알렉스넷은 컨볼루셔널 커널의 사이즈를 초기에는 막 뭐 11x11인가 7x7인가 뭐 이런 걸 좀 쓰다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3x3 이런 식으로 컨볼루셔널 커널 사이즈를 바꿔갔는데 이 VGG넷에서는 그냥 전부 다 3x3 컨볼루셔널 커널만 쓴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작은 컨볼루셔널 커널을 여러 계층을 쌓으면은 걔네들이 조합이 돼서 큰 리셉티브 필드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1x11짜리 리셉티브 필드를 만들어내는 커널들의 조합이 되는 셈이라서 그거나 요 11x11 커널을 바로 학습을 하는 거나 오히려 3x3 커널의 계층적인 조합이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 이거죠. 근데 11x11이면은 이 컨볼루셔널 커널의 웨이트 파라미터가 121개가 있는 건데 3x3에 대해서는 파라미터가 언제나 학습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언제나 9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3x3 커널 레이어를 더 깊게 쌓는 게 더 낫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파라미터 개수를 이렇게 세가면서 알렉스넷이랑 비교를 해요. 알렉스넷보다 파라미터 개수가 얼마나 더 많냐 이런 걸 비교하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빅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더 나은 디자인을 찾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 버전의 지금 BCDE 그가 있는데 얘네들의 지금 성능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탑 1 밸리데이션 에러, 탑 5 밸리데이션 에러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데 그 제일 이제 스코어가 높은 그 출력상 이 클래스다라고 하는 걸 딱 하나만 골랐을 때 그때 그 딱 하나 고른 그 클래스가 참인 경우가 참이 아닌 경우가 에러가 요만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탑 5 에러는 이제 모든 클래스마다 이제 이미지넷이 뭐 만약에 클래스가 100개라고 치면은 100개 클래스별로 어떤 확률이 나오는데 그 중에 상위 5개, 상위 5개 확률을 갖는 클래스를 골랐을 때 그 5개 클래스 중에 정답 클래스가 있지 않은 그 비율인 거죠. 에러 레이트. 그래서 탑 5 에러 레이트는 이렇게 되는데 점점 깊어질수록 일로 갈수록 깊어졌죠. 깊어질수록 에러 레이트이 대체로 감소합니다. 대체로 감소하는데 여기서 약간 짜잘한 거 뭐 이미지 어떤 이미지 크기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좀 더 키우면은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좀 더 큰 건데 입력 이미지 사이즈가 좀 더 올라갈수록 에러 레이트이 조금 낮아지긴 해요. 어쨌든 그 같은 디멘션일 경우에는 256이라고 되어 있는 디멘션을 보면 282, 277, 266, 269 뭐 여기서 얼추 이제 뎁스가 많아질수록 에러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되죠. 그러다가 또 너무 깊어지면 다시 에러가 올라가는 게 좀 보여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뭐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서라든지 그런 이유로 이제 캐패시티가 데이터의 양을 초과해서 그런 걸 수 있죠. 그래서 D 버전이 제일 성능이 괜찮더라 하고 많이 이제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이 D 버전이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VGG네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VGG넷은 3x3을 그냥 깊게만 쌓았거든요. 근데 그 빅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또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많은 고민을 한 거죠. 이렇게 직렬로 더 깊게 만드는 거 말고 병렬로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법한데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한 게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구글넷입니다. 이 두 기법이 VGG넷이랑 구글넷이랑 발표된 게 얼추 거의 비슷한데 구글넷이 아마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연도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구글넷의 네트워크 이 쭉 아키텍처를 위에서 아래로 쫙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한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자리가 부족할 만큼 깊어서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금 병렬 네트워크로 이제 나뉘어졌다가 다시 합쳐졌다 이런 구조를 갖는데 이 나뉘어졌다가 합쳐졌다 하는 그런 어떤 덩어리 그런 블락을
블락을 많이 쓰는 네트워크가 구글넷인 겁니다. 그래서 병렬의 그 블락을 일단 차치를 그걸 좀 일단 제끼더라도 병렬로 얼마나 갈라지는지는 제끼더라도 직렬로 이제 얼마나 레이어가 쌓였느냐 그 기준으로 얘기할 때 22개의 레이어가 이제 직렬 기준으로 쌓여 있고 이미지넷 탑5가 6.67% 에러다 해서 VGNet이 아까 7. 몇 %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에러를 줄인 그런 결과를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병렬로 나뉘어지는 블럭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블럭을 인셉션 블럭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이름이 인셉션이라고 붙었는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붙었는데요. 이 인셉션 지금 여기 써있죠. 그리고 이게 Another View of Google Nets Architecture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걸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훨씬 축소한 거예요. 근데 이 인셉션 블럭이 포함된 구글 넷에서의 이 인셉션 블럭 자체를 다시 보면요. 그래서 이 인셉션 블럭을 자세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이 이제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인풋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개의 컨볼루셔널 지금 1x1, 3x3, 5x5 이렇게 여러 개의 사이즈를 갖는 컨볼루셔널 커널을 통과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통과하기 직전에 이제 1x1 커브라는 거를 써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1x1 커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x100x 3 RGB 이건 RGB 3이고 100x100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한번 컨볼루션을 3x3 컨브를 취했는데 그때 뉴런이 64개였다. 그러면 98x 98x 64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차원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요거는 3만이었는데 요거는 98x 98 거의 아직 많이겠죠. 근데 64를 곱하니까 얼추 64만에 근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3x3 컨브나 5x5 컨브를 하면은 연산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연산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 64개의 차원을 그러니까 픽셀별로 이게 64디멘셔널 어떤 피처 벡터가 도출된 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64개의 차원을 좀 줄이는 거예요. 각 숫자마다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64디멘션이 이게 그 0,0 픽셀에 대해서 x0부터 x63까지 어떤 64차원 벡터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w0 곱하기 땡땡땡 하고 w63 곱해가지고 서로 다 곱해가지고 더하기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선형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로 출력을 훨씬 줄인 거죠. 물론 이 웨이트 벡터를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8개를 썼다가 칩시다. 그러면 선형 결합 8개가 만들어지니까 어쨌든 64디멘션이 선형 결합된 8개의 출력으로 8디멘션으로 차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1x1 컨브라는 거는 퍼 픽셀 단위로 이 피처 뎁스 차원 쪽으로 피처 디멘션 쪽으로 컨볼루션을 시킨 그 컨볼루션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컨볼루션을 시킨 건데 그 컨볼루션 커널의 사이즈가 1x1이고 거기서 컨볼루션에서 실제로 뭘 계산하는 거냐면은 이 선형 결합을 이 뎁스 와이즈로 선형 결합을 계산해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처 뎁스의 차원을 훨씬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3x3 스페이셜한 어떤 커널을 갖는 그런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는 게 이 패럴렐 단계에서의 그 작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처 뎁스를 확 줄여주는 것이 이제 뭔가 그 병목처럼 이렇게 좁혀준다고 해서 보틀렉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1x1 컨브를 하고 좀 더 큰 사이즈의 스페이셜 컨볼루션을 적용해주는 그런 패럴렐 패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3x3 맥스 풀링을 하고 1x1 컨브를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컨볼루셔널 커널의 사이즈를 사이즈 1, 사이즈 2, 사이즈 3 이렇게 적용을 해준 셈인데 요거는 이제 입력 스케일을 바꿔주는 거예요. 입력 지금 여기까지는 다 인풋 1, 2 같은 사이즈의 인풋이었던 건데 얘는 입력 사이즈 2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버전의 컨볼루션 커널을 여러 가지 버전을 쓴다든가 입력을 또 다른 버전을 넣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결합시켜가지고 어떤 병렬적으로 계산한
그런 게 얘가 인셉션 모듈인 겁니다. 인셉션 모듈. 그래서 인셉션 모듈을 쓰면 성능이 좋아지긴 해요. 근데 그만큼 어쨌든 웨이브 파라미터가 더 많이 추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더 많아진 웨이브 파라미터를 충분히 또 학습하려면 뭐 데이터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웨이브 파라미터의 증가를 줄이고자 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레이어 개수가 늘어난다든지 병렬 이 경로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컨볼루셔널 이 뉴런들의 웨이브 파라미터가 상승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그 구글넷에서는 이렇게 병렬로 하면서 웨이브 파라미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웨이브 밸류들을 어디서 줄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VGG넷이랑 알렉스넷 모두 맨 뒷단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사실은 웨이브 파라미터가 아주 많습니다. 컨볼루셔널 커널은 동일한 컨볼루셔널 커널을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컨볼루셔널 커널은 웨이브 파라미터의 개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넷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필요하냐, 걔를 그냥 좀 없애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레이어를 대체를 해가지고 사이즈, 웨이브 파라미터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알렉스넷을 한번 보면요.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각 레이어마다의 파라미터, 웨이브 파라미터의 개수예요. 첫 번째 컨브 레이어가 35,000개.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이제 채널이 RGB 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뭐 2424 224 by 224 by 3이에요. 입력 디멘션이. 근데 그러면은 컨볼루셔널 커널은 11 by 11이더라도 11 by 11 by 3짜리 커널이 뭐 얼마 있는 거죠. 몇 개 있는 건데 아무튼 그때 파라미터 개수가 35,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서 이제 피처 디멘션이 많아지니까 컨볼루셔널 커널 웨이브 파라미터가 하나하나씩 좀 많아져서 K가 1000이죠. 30만 7,000개 그렇게 되는 거고 넥스트 컨브 가면서 피처 디멘션이 조금씩 더 길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웨이트 파라미터의 개수가 좀 많아져요. 88만 개, 그 다음에 130만 개, 그 다음에 44만 개 이렇게 되는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웨이브 파라미터의 개수가 3,700만 개, 1,600만 개, 이제 100만 개 단위로 그렇게 커지거든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파라미터가 많은 거예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파라미터 요거 두 개만 합하더라도 53밀리언인데 토탈 파라미터가 60밀리언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기에 미지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VGG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FC 풀리 커넥티드 4096이라는 게 여기 들어오는 입력 벡터의 디멘션의 출력이 이제 4096개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풀리 커넥티드면 사실상 행렬이거든요. 4096 곱하기 입력 차원. 입력이 아마 비슷하게 4096이든지 1024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0 곱하기 1000 단위면 이미 100만이 나오거든요. 4000이면 400만이든 뭐 이게 또 혹시나 4096 같은 거면은 1600만 개의 그게 웨이브 파라미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VGG에서도 이 뒷단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웨이브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인셉션 이 그 구글넷을 보면 구글넷을 보면요.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게 요 색깔이죠, 지금. 요 보라색이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두 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auxiliary auxiliary node 이 슈퍼비전을 가하는 약간 다른 또 그 출력 같은 건데 아무튼 여기랑 크게 뭐 이렇게 그 웨이브 파라미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풀리 커넥티드 그 뉴런 자체를 이렇게 많이 안 쓰든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구글넷에서는 여기서 웨이브 파라미터를 좀 아껴가지고 그만큼 여러 가지 인셉션 그 레이어에서의 웨이브 파라미터 값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렉스넷, VGG넷, 구글넷을 봤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레즈넷이라는 겁니다. 레지듀얼 넷이라고 레지듀얼 넷의 줄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알렉스넷은 처음에 뭐 렐류 펑션 같은 그 액티베이션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큰 어떤
이론의 혁신이 있었다고 하면 VGGNet이랑 구글넷은 조금 이제 컨볼루셔널 뉴런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약간 블럭 쌓기 느낌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레즈넷은 이론적으로 좀 더 VGGNet과 구글넷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CNN을 만드는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혁신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보면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결국 요 화살표도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요 화살표들. 요 화살표를 추가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이론적인 혁신이에요. 이 화살표를 추가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것이 레지듀얼이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론이 정리가 되는데 그게 근데 그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왜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이론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쉽진 않지만은 직관적으로는 계략적으로 누구든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늠을 좀 할 수는 있어요. 참고로 그 레즈넷을 개발한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그 당시에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진이었을 텐데 거기에 이 HE가 해나 희가 아니라 중국분 카이밍 허 박사님 카이밍의 허 박사님의 박사님과 그 지한순 뭐 박사님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그 당시에 있던 팀의 그 성과인데요. 이게 뭐 엄청나게 그래서 큰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연구가 됐습니다. 이 허 박사님은 되게 뭐 아마 젊은 분일 텐데 그 처음부터 대학원 시절부터 뭐 내는 논문마다 막 베스트 페이퍼 상을 쭉쭉 받고 아무튼 비전계에 굉장히 거의 천부적인 스타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인데 나중에 페이스북 AI 리서치로 아마 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아마 페이스북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즈넷 논문은 인용 횟수가 무려 뭐 7만 번이 넘을 거의 8만 번 논문 하나로 뭐 8만 횟수 가까운 인용을 받은 어마어마한 그런 임팩트를 가진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레즈넷이 그래서 이 이론적인 혁신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그래서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스넷에서 VGG넷에서 구글넷으로 간 그때 그 과정 속에서의 에러의 그 감소보다 갑자기 레즈넷을 통한 에러 감소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에러 레이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똑같은 걸 시켰을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비율에 비해 레즈넷이 실수하는 게 더 적었던 거죠. 근데 뭐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 사람한테 문제를 딱 이렇게 주면은 사람이 아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걸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평균적인 에러율보다 낮았다 하니까 뭔가 상징성이 굉장히 있었죠. 레즈넷을 통해서 이 구글넷까지 22개의 레이어에 불과했던 그 CNN의 계층이 150개가 됐습니다. 150개가 될 수 있게 됐어요. 아까 VGGNet을 여러 가지 버전 ABCD 뭐 이런 거 보면서 봤지만 D에서 E로 넘어가면서 레이어가 늘어나도 성능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보였잖아요. 구글넷도 이거를 그냥 마냥 깊게 늘리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레이어를 너무 많이 쌓으면은 뭐 웨이 파라미터가 많아져서 최적화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사실 그보다 더 이론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발견해서 레즈넷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해법으로 요 화살표 소위 스킵 커넥션이라는 거 요거를 넣는 거를 이렇게 도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음으로써 레이어 뎁스를 훨씬 더 깊게 만들 수 있게 한 거고 그럼으로써 훨씬 더 많은 조합을 가질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더 파워풀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에러율이 이렇게 팍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알렉스넷과 VGG넷과 레즈넷의 그 레이어의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알렉스넷이 그 경우에 따라 뭐 7, 8 레이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8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렉스넷 8레이어, VGG 19레이어, 그리고 레즈넷은 152 레이어까지 이 레이어가 무려 뭐 VGG넷에 비해서 거의 8배 가까운 그런 정도로 훨씬 깊어진 그런 상황이죠. 이 레즈넷을 이제 사이파 10이라는 데이터셋에다가 실험을 하면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 사이파10db는 그 알렉스넷 논문의 저자들이 만들어 놨던 DB입니다. 그래서 전체 6만 장이고 각 영상은 32x32 굉장히 작은 영상들인데요. 이 영상들은 또 사실 우리 지난번 과제 3번 과제에 등장을 한 타이니 이미지라고, 타이니 이미지라는 그것 자체도 이미지 피처가 될 수 있다는 타이니 이미지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 타이니 이미지 논문에서 공개를 했던 타이니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에서 영상들을 6만 개 꺼내가지고 걔네들을 이미지 클래스별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 그런 DB입니다. 그래서 보통 5만 개가 트레이닝 셋이고 1만 개가 테스트 셋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사이파10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 레이어를 이렇게 계속 늘려가려고 해 보니까 그냥 하던 방식으로 VGNet처럼 컨블 레이어를 그냥 계속 쌓아 보니까 한 20레이어까지는 요 정도로 그 학습 과정에서 트레이닝이 요 정도까지 로스 펑션이 요렇게까지 낮아졌는데, 레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트레이닝 에러가 올라가고, 트레이닝 에러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테스트 에러도 동일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띄었다고 해요. 이 플레인 넷이라고 해서 그냥 3x3 컨블 레이어를 계속 쌓아간 거죠. 이상한 거죠, 이게. 레이어를 더 깊게 쌓으면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파워풀한 CNN이 될 텐데, 데이터를 더,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또 더 늘렸더니, 이미지넷으로 늘렸는데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이 되더라 이겁니다. 플레인 18레이어보다도 플레인 34레이어가 트레이닝 에러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딥하면은 오히려 하이어 트레이닝 에러가 생기는데, 이게 대체 왜 그러냐, 트레이닝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트레이닝 데이터를 훨씬 늘려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건 네트워크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연구진들이, 카이밍허 박사님 등등의 연구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에서 레이어의 아웃풋에 관여한 모든 뉴런들에 대해서, 뉴런의 웨이트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데, 그때 뒤로 이제 프로퍼게이션이 될수록 그레디언트들의, 로컬 그레디언트들의 곱을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백프로퍼게이션을 봤는데 매번 이렇게 곱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프로퍼게이션이 되면서 곱에 곱 이걸 하다 보면 곱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수 있어요. 숫자 30개를 곱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레이어가 30개면은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오면서 30번의 곱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레이어에 걸쳐서 이 편미분들이 연결되면서 만약에 그 로컬 그레디언트가, 로컬 미분 값이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은 숫자를 30번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가 금방 엄청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뒤로 올수록 그레디언트 값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앞단 레이어들에서의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사라져버리는, 그레디언트 값이 수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그레디언트가 1보다 크면 1보다 큰 숫자를 30번 곱하면 너무 그레디언트 값이 커져가지고는 그레디언트가 익스플로딩,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레디언트가 폭발하든가 아니면 사라져버리던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가 아마 레이어를 아주 깊게 쌓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게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모든 뉴런마다 뒷단에 액티베이션 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액티베이션 펑션도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그모이드 펑션 보세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 기울기가 어때요? 굉장히 작죠? 이 부분도 기울기가 어때요? 굉장히 작죠? 이 부분은 기울기가 어때요? 커봐야 뭐 1 조금 넘는 정도죠? 렐류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이쪽 부분은 1이지만 요 인풋이, 렐류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0보다 작으면 여기는 기울기가 아예 0이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라는 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그레디언트들인 건데, 미분 값들인 건데, 다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미분 값이 모든 액티베이션마다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렐류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이 한 번이라도 0이 나오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이 0이 나오면 그 뒤로는 계속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해봤자 계속 0만 되는 거잖아요, 그레디언트가. 그러니까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생기기가 더 아주 쉽게 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때문에 뭐 그레디언트가 익스플로딩 한다 이런 거는 해당은 좀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실험을 하나 해봅니다. 혹시나 초기화를 잘 해놓으면 이런 문제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더 얕은 18개 레이어를 가진 네트워크를 일단 학습하고요. 이 정도까지는 학습이 된다는 게 괜찮은 성능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걸 학습을 하고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학습 잘 된 레이어에다가 추가 레이어를 끼워 넣어요. 16개의 레이어를 추가로 끼워 넣어서 총 34개짜리 레이어를 가진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 놓고는 끼워 넣는 추가 레이어들을 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뭐 컨볼루셔널 커널이 1하고 나머지는 0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그런 식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트레이닝 에러가 더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레이디언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4개짜리 레이어를 잘 최적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최적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로스가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로스가 더 올라가 버린다든가. 그래서 아무리 초기화를 잘 어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아도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든가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꼭 발생을 해가지고 학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봤을 텐데요. 해본 건데요, 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 x에다가 x 입력에 대해서 출력 hx라는 그 결과를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만족시키는 어떤 함수 h를 우리의 이 뉴럴 네트워크가 표현을 하려고 한다고 할 때 h의 값들이 x 값과 그리고 그 어떤 그 수치가 굉장히 달라질수록 뭔가 이거를 이 함수를 피팅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뭐 약간 직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엄밀하게 이렇게 증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h 펑션의 그 함수 값이 막 뭐 입력 값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 값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값들이 나오면 뭔가 최적화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임의의 어떤 h 펑션을 잘 맞추는 데는 이 웨이트 레이어 두 개가 아주 잘 맞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걸 이번에는 fx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fx에다가 x를 그대로 가져와서 더한다고 하자는 거예요. 더해놓고 그 다음에 value를 씌우는데 이 더해놓고 value를 씌운 이게 그러니까 요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hx랑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뭐를 피팅을 시키느냐, 어떤 함수를 근사하게 되는 셈이냐면은 hx가 아니라 fx는 hx 마이너스 x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의 사이의 그 나머지 레지듀얼이를 나머지라는 뜻인데 요 약간 용어가 애매하지만 둘 사이에 남는 부분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가 만약에 이제 피팅을 시켜주려고 하면 이 나머지는 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근데 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값들은 뭔가 펑션으로 피팅을 시키기가 더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애매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뭐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텀이 붙는다면은 뭐 이게 굳이 0 부근에서 값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있느냐. 약간 이런 반론도 있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직관을 바탕으로 이런 식의 이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 그 X 그 자체를 이렇게 보내서 여기 더해주는 이런 네트워크를 고안함으로써 결국은 백 프로퍼게이션 단계에서는 이렇게 웨이트 레이어들을 계속 곱하는 그런 이 그 경로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대로 그 그레이디언트가 여기에 지금 업스트림 상류 그레이디언트가 그대로 여기로 전달이 되는 더 하류로 그냥 어떤 숫자 곱해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되는 이런 경로가 생겨서 결국 이 레지듀얼 유닛이라는 게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든지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딩 프로블렘을 많이 완화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직관과 통찰 논문에 얘기하는 거는 약간 다른 이런 레지듀얼을 뉴럴 네트워크와 피팅 시키는 게 훨씬 쉬울 거다 이런 근거를 좀 제시를 하는데 이 레지듀얼 유닛을 개발하게 된 배경으로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이론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gradient vanishing, gradient exploding 프로블럼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네트워크를 훨씬 깊게 쌓을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residual 블럭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VGG 넷의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ResNet residual 블럭을 가지고 만들어진 디자인된 ResNet은 VGG의 기본 골격을 많이 따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VGG의 기본 골격이 여기 보면 인풋 영상이 224x224 RGB 영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마다 맥스 풀링 단계가 있어요. 이 맥스 풀링 단계들마다 해상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기서 보면 얼추 100x100 정도로 줄고 뭐 50x100, 50 얼추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건데 50x50, 25x25 또 맥스풀 해가지고 12x12 또 맥스풀 해가지고 뭐 6x6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간적으로 이걸 줄여나가거든요. 그 공간적인 해상도를 측면에서 이렇게 줄여나가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여기 단계쯤 오면은 이 어떤 출력 차원 요 한 칸이라는 것에 영향을 끼친 게 오리지널 입력의 요만한 사이즈가 여기로 쭉 이제 계산 결과가 도출이 되는 이만큼의 크기의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큰 블럭마다 이거 하나를 어떤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이 몇 개가 중첩된 블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블럭을 셋, 넷, 5개를 붙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각 블럭 안에는 컨볼루션 연산을 다수 이렇게 넣고 레지듀얼 넷도 레이어를 깊게 더 많이 쌓았지만은 이런 4개, 5개 단계의 블럭을 갖는 각 블럭마다 이제 끝에 해상도를 반으로 줄여주는 그런 구조를 크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보면은 레지듀얼 블럭을 쓴다는 차이가 있고 여기 이제 스킵 커넥션이 들어있는 레지듀얼 블럭을 쓰고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훨씬 더 많이 넣는 거죠. VGG에 비해서 한 블럭 단위마다. 그 다음에 살짝 다르긴 해요. 맥스 풀링으로 해상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컨볼루션 with stride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디자인은 심플한데 그거를 그냥 깊게만 만든 셈인 거죠.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많이 추가를 해서 소위 이 플레인넷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냥 3x3 컨볼을 마구마구 더 끼워 넣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큰 차이가 요 스킵 커넥션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스킵 커넥션을 넣으니까 그냥 스킵 커넥션 없는 상황에서의 플레인넷은 이렇게 20에서 32에서 44에서 56으로 레이어를 점점 늘려갈수록 오히려 에러가 올라가는데 스킵 커넥션을 넣으니까 스킵 커넥션을 넣은 레지듀얼 넷은 레이어를 늘려가면서 점점 로스 액큐러시가 그러니까 에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 레즈넷은 이제 어떤 어려움 없이 학습이 잘 된다. 레이어를 더 늘려도 에러가 줄어드는 그런 바람직한 현상이 관측이 되더라. 깊어질수록 트레이닝 에러는 줄어든다. 그리고 트레이닝 에러뿐만 아니라 테스트 에러도 같이 줄어들더라. 학습이 아주 잘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선이 테스트 영상에 대한 테스트 영상들에 대한 성능인 거고 정확도고 그러니까 에러고 이 점선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러인데 갈수록 그러니까 레이어가 더 많아질수록 에러가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혹시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이게 팍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냐면요.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공간에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요 팍 에러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뭘 하냐면은 러닝 레이스를 팍 감소시킵니다. 뭐 0.0001에서
0.00001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10분의 1로 러닝 레이스를 줄여요. 그럼 러닝 레이스를 왜 줄이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추 이제 최저점 그 부근에 왔을 때는 이게 러닝 레이스 크면 왔다 갔다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러닝 레이스를 잘 적절하게 줄여주면 여기로 휙 이렇게 슉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지점을 잘 찾을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러닝 레이스를 이제 학습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을 때 거의 이제 더 이상 에러가 줄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러닝 레이스를 줄여주면은 잘 하면 이렇게 쑥이그 러닝 레이 그 로스가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확 잘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러면 그때 에러가 팍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닝 레이스를 줄여가는 그런 학습 과정을 많이들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깊게 레이어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된 거고 허 박사님과 연구원들 덕분에 그래서 계속 이제 레이어를 깊게 더 쌓아가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깊은 것이 반드시 좋은 거냐에 대해서 여러모로 살펴보면은 이제 더 네트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모빌 넷이라는 거, 모바일 넷이나 아니면 에피션트 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네트워크를 더 축약을 하고 압축을 하고 더 그러려고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동일한 압축 뭐 방식을 적용할 때 그 네트워크가 더 레이어가 많으면은 이 정확도가 그래도 올라가는 경향성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깊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널리 그 생각은 이제 컨센서스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지넷이나 아니면은 사이파10 같은 DB들에 대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아주 이제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된 그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들을 봤습니다. 알렉스넷부터 시작을 해서 12년도에 그 다음에 14년도에 VGG 또 구글넷 이게 아마 15년도에 우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무튼 그 다음에 15년도에 레스넷이네요. 아무튼 이게 2등이고 이게 1등이었나 보네요 그때. 알렉스넷, VGG넷, 구글넷, 레스넷 이 주요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5년도 레즈넷 이후에도요, 17년도에 SENet이라는 것도 나왔고, 몇 개가 더 나왔어요. 이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개선하는.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이 이미지넷이라는 큰 DB에 대해서도 이제 에러율이 뭐 3%면은 굉장히 낮은 건데, 이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줄여나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15년도 이후에는 이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꽤 잘 푸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브젝트 디텍션도 풀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풀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그런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CNN 구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이직 CNN 아키텍처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